안녕하십니까, 최영선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넉 달여 동안 대선 특집 경기도의 선택을 진행해 왔는데요. 오늘이 이제 16회 마지막 방송입니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윤종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까지 정말 치열했던 대선이었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1%포인트도 차이가 나지 않게 윤석열 당시 후보가 좀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 그리고 반대로 JTBC에서는 방송 3사 출구조사와 거의 똑같은 득표율에 후보 이름만 바꾼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올 정도로 아주 초박빙이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냐, 재검표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저희가 1%포인트 차로 승패가 갈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0.73%포인트 차, 역대 최소표 차로 승패가 갈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77.1%의 높은 투표율이 보여주듯 보수와 진보가 강하게 결집한 대선이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48.56%, 1639만 4천여 표를 얻었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83%, 1614만 8천여 표를 득표했습니다. 득표수는 24만 7천여 표 차, 0.7% 차에 정말 저희가 예측했던 것처럼 깻잎 한 장 차이였습니다. 예. 얼마나 박빙이었는지 두 후보 간의 득표수보다 무효표수가 더 많았어요. 네, 그렇죠. 이번 대선 무효표는 30만 7,542표로 두 후보 간의 득표 차보다 많았습니다. 아마도 치열한 양자 대결에서 중도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가 중도 사퇴하면서 제3후보를 고민한 유권자가 무효표를 던지지 않았을까 추측해보는데요. 이번 대선은 치열한 양자 대결로 치러진 만큼 제3후보가 보이지 않는 면이 많았습니다. 3위를 차지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경우 2.5%의 득표율로 지난 대선 6%대의 득표율과 비교해서 절반의 득표만 올리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75% 중후반대의 투표율, 또 1%포인트 차의 간발의 승부를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부분은 딱 맞아 떨어졌는데, 또 다른 예측, 승패는 경기도에서 난다, 이 부분은 저희가 틀렸어요. 네, 사전투표율이 36.9%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만큼 본투표율도 상승하고 75% 중후반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예. 실제 최종 투표율도 77.1%로 지난 2017년 대선과 비교해도 0.1%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볼 때 경기도에선 이재명 후보가 윤 후보보다 5% 이상 승리했지만 거꾸로 서울에서도 5% 이상 윤 후보가 승리했고 충청권에서도 윤 후보가 승리하면서 결국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경기도가 선택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공식, 이번에는 깨졌습니다. 그렇죠. 예. 각 지역마다 우리가 선택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공식이 있었는데요. 경기도뿐 아니라 인천, 제주 역시 자신들이 선택한 후보가 당선된다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으로 이 공식은 깨졌고요. 다만 충청권에서 승리한 후보가 결국 대권을 거머쥔다는 공식은 유효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충청권의 경우 중도층이 많다는 특성이 있는데, 결국 승부는 중도층에서 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지역별로 보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호남 30% 득표를 자신했지만 결국 10% 초반대 득표율에 머물렀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TK 30% 득표를 목표로 했지만 20% 초반대에 머물렀습니다. 다만 PK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6대4의 비율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지역색이 옅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역에서는 그렇고요. 이번에는 이제 세대별로 좀 살펴보죠. 세대별로는 저희가 2030에서 승부가 난다라고 봤는데, 남녀 간의 지지가 극명하게 엇갈린 것으로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2030에서 남성은 윤석열 후보, 여성은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2030 전체 지지율은 사실상 두 후보가 동률을 기록했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동안 민주당은 2030 젊은 층의 지지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더 불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세대 포위론이라고 하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전략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긴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큰 차이도 없이 성별 대결만 부추기는 갈라치기가 됐다. 이런 비판이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치라면은 편가르기보다는 통합에 맞춰야 하는 당위가 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거치며 2030 세대의 남녀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음이 확인됐는데요. 사실 이번 대선, 물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지만 역대 최소 표차로 혹자는 승자가 없는 패자만이 있는 선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남녀 갈등, 지역 갈등을 부추겨서 이번 선거를 혼탁하게 하지 않았나 정치권이 반성해야 하고요. 언론 역시 지역, 남녀, 세대 간 갈등이 없도록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경기도의 표심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보면은 도농 간 격차는 역대 선거하고 좀 같아요. 예, 그렇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가평, 양평, 연천 등 농촌 지역에서 승리했고요. 이렇다 보니 경기 북동부와 동부 지역에서 승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통적 텃밭에서 승리를 한 것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대부분의 도시 지역에서 승리하면서 경기도에서 5% 격차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도시 지역을 봐도 결국 부동산 민심이 경기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과천, 용인, 수지, 성남, 분당의 경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승리했는데요. 이번에 서울 지역에서는 직곽과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이 정비례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아파트 부천에서 윤 후보가 이겼고요. 수원 영통의 경우에도 광교 신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많이 상승했는데요. 수원 영통은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지만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100여 표 차의 신승을 거둔 것을 봐도 아파트 부천 지역의 부동산 민심은 국민의힘에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제 집값이 안 오른 지역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다른 지역의 집값만 오르게 해줬다. 혹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게 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심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외려 집값 올라간 동네에서 현 정부를 심판한 모양새가 돼가지고 아이러니가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아파트 부촌의 경우에는 부동산 세제에 대한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요. 네. 아무래도 이 부동산 세제 강화 정책에 대해서 현 정부의 비판적인 견해를 유지했고요. 그것이 그대로 표심에 반영됐다. 이런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이제 대선은 끝났습니다. 다른 어떤 선거에서도 볼 수 없었던 나라가 거의 반으로 의견이 나뉜 그런 상황을 확인했는데 이제 승자인 윤석열 당선인이 이 지지자들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통합에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대선은 유권자가 정치권에 준엄한 경고를 내린 선거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강하게 결집한 선거, 남녀 갈라치기가 극에 달했던 이번 선거에 정치권이 어떻게 지혜를 모아서 해결책을 내놔야 할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예, 새로운 999의 대선 특집 경기도의 선택. 오늘로서 마지막 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또 6월 1일에 바로 또 동시지방선거가 있어서 곧 지방선거 특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윤종화 기자가 함께 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6월 1일 지방선거 이제 석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진정 경기도의 풀뿌리 일꾼을 뽑는 선거 누가 선택될지 저희도 더 열심히 취재해서 경기도민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경기도의 선택 대선 특집으로 함께 하셨는데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윤종화 기자도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